일은 삼성이 더 많고요. 아마존이 더 어려워요. 고객에게 집착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고객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판매자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줄 수 있을까? 네. 프라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마존이 워낙 데이터를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반으로 된 결정이어야 됩니다. 아마존 안에서도 네.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있죠. 좀 어떻게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리더십 원칙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은 바로 삼성인 아마존이언 대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강이라고 합니다. 한국 삼성전자, 네. 아마존 어디가 일이 더 빡세요? 솔직히. 제 생각엔 네. 일은 삼성이 더 많고요. 아마존이 더 어려워요. 이거 되게 비유 잘하셨다. 네. 감사한 게 뭐냐면은 네. 삼성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네. 그걸 들고 아마존에 왔더니 물론 어려운데 네. 제 기준에는 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랬던 게 아무래도 좋은 트레이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베조스가 또 이 회사 초기에 네네네. 아마존의 성장을 만들게 된 그 성장 방정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보통 플라이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마존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네. 설명해 놓은 이제 휴지에 적혀져 있는 그림 같은 거였는데요. 네. 고객에게 집착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고객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고객 경험이 좋아지면은 이제 고객 그만큼 이 플랫폼에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방문자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 알면은 당연히 판매자들도 늘어나겠죠. 네. 그다음에 판매자들이 늘어나면은 더 다양한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 경험까지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휠이 되는 건데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회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절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원가가 낮추어지면은 그 이익분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네.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원가 절감에서 나오는 돈을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쓰기 때문에 이 또한 제품 경험을 더 좋게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성장될 거라고 설명하는 도형입니다. 사실 이게 개인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내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낮은 가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 기업에서는 적용된다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한다면 네.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잘해야 될 것이고 네. 촬영을 잘해야 될 것이고 편집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는 또 업로드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거죠. 돌리다 보면 이걸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편집자가 한 명씩 맞아요. 2명, 3명 늘어날 수 있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스튜디오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안에 들어간 요건들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네. 그걸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그게 시스템이 돼서 네.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공감하세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네. 회사 측면에서도 그 플라이휠에 있는 맞아. 부분을 담당하는 또 제품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수 셀렉션이다. 네.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판매자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줄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객 경험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줘야지 우리 네.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네. 아니면은 뭐 프라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휠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존도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부터 제품 종류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합쳐서 6개잖아요. 네네. 사실 더 많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6개인데 이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뭐 회사에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맨날 고민만 하지 네. 실제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속도에 제어가 걸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사에 있다 보면 사실 네. 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사결정하기 위한 아마존만의 뭐 3가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저희 매니저가 제가 네. 입사 초기에 해줬던 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모든 결정에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워낙 데이터를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반으로 된 결정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넥도트라고 하는데 네. 고객의 소리, 고객의 일화예요. 고객이 이런 니즈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네. 그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걸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고 네. 어느 부분 결정에서 근데 이런 결정을 하면은 고객의 일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 같은 프로덕트 매니저는 고객의 소리를 정말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고객의 얘기도 해보고
뭐 안 좋은 건 없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줄까. 고객에게 소리를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직감은 있거든요. 데이터 일화를 사용을 하되 네네. 제품 담당자가 결정을 할 때는 저희만의 직감도 어느 정도 직감이요. 섞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 안에 데이터와 되게 배치된 개념인 그렇죠. 직관력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직관력은 앞에 뭐 말씀하신 데이터와 그렇죠. 고객의 소리가 시간이 누적되면서 생긴 그렇죠. 감각인 거니까.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 미생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네. 직장인에게 월급과 승진 빼고 뭐가 있겠냐. 네네. 저는 사실 이 말에 한국인으로서 너무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말고는 직장에 동기부여 시켜주는 요소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비전이라는 것도 사실 네. 사원이나 대리 때는 그런 거에 딱 동기부여 되지만 네네. 직급이 차면 찰수록 거기에도 잘 안 되고. 네네. 근데 아마존에서는 직원을 좀 동기부여 시키는, 성장시키는 네. 방법이 좀 동기부여를 시킬 때 아무래도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사람에게 많은 책임감과 새로운 걸 계속 권하고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직장인 5층기, 4층기 같은 경우에도 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맞아요. 이때 매너리즘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로테이션을 시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제가 시애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원해서 가면 돼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네. 반대로 뭐 제가 한국이나 뭐 아시아 국가 다른 국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동기부여가 좀 적다. 그런데 아마존 기업 내 다른 부서에서 그걸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요청하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하면 네네. 일을 잘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인들이 또 이걸 좀 잘 못한다면서요.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 일 잘한다라고 본인 PR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요즘에 뭐 구독자 많이 들어가 있다 막 칭찬 많이 해줄 거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절대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애들 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를 그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톤의 매너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어떠한 감정을 다 빼고요. 그냥 수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했다. 나 잘했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다. 끝. 그러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했니?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담당하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은 네. 이제 메일을 보내요. 정말 몇천 명한테 보내요. 그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게 런칭이 됐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포함하면 몇천 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 이걸 해결했음으로써 나아지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경험이 어떻게 좋아졌나.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고객 문제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줬다.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경험이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했다보다는 그 글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 칭찬을 엄청 해줘요. 물론 그 친구들 칭찬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이걸 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톤을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결과물, 같이 했던 결과물을 그걸 좀 다른 사람한테 돌린 거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메일을 보내면은 임원들도 다 답장을 해요. 너 덕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답장도 2,000 몇 통이 와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부분을 빼도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1,000명, 뭐 2,000명이 들어있는 이메일 리스트를 빼고 네. 주요 사람들이 있는 사람만 넣어서 너희들 정말 멋진 뭐 프로젝트였다. 너희 덕분에 고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재밌는 게 정말 고객 경험에만 얘기를 해요. 뭐 막 그 후에 막 우리 돈 얼마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너희 덕분에 고객들이 더 행복해졌다, 뭐 즐거워졌다, 편해졌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좀 멋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자기 회사 뭐 영업 매출이 얼마 올라가고 네. 순이익이 얼마 올라가고 네.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안에서도 네,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있죠. 좀 어떻게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저희 매니저가 진짜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두 번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평가를 저희 매니저도 제가 평가를 해요. 네. 이제 평가를 써야 되는데 이 리더십 원칙이랑 딱 비교를 해봤는데 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시간짜리 비행을 하기 전에 그럼 노트를 들고 거기서 써서 적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탔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렸어요.
첫 번째로 아마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리더십 원칙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14가지 중. 네, 그래서 저희 매니저한테 뭐 이 원칙에 대한 일화에서 얘기해봐라. 그럼 다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마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객 입장에서 충실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와, 내 프로젝트 이렇게 대단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막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근데 고객 경험 생각 안 해? 라고 하면은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제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테크팀이나 모든 사람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제품 경험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비전이 고객에게 가장 집착하는 회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네. 전에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네네. 삼성전자에 이 아마존의 요거는 적용하고 싶다. 저는 그거요. 아까 얘기했던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부 보고를 하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조율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그쵸.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감정 소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었는데 아마존에서 에스컬레이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마찰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우리 그럼 그만 얘기하고 윗사람들끼리 결정하게 하자. 물론 윗사람들은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상사한테 보고하고 결정을 해달라고 여쭤보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차피 상사가 대부분을 다 결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또 실무자끼리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그때 부분에서도 힘 대결로 서로 힘 네. 빼지 말고.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리더들이 대부분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쵸. 실무자들이 정말 잘한 거가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맞아. 그럴 때 그걸 좀 상사들한테 올려서 그들이 알아서 좀 빨리 결정하게 하는 게 부서 간 힘 대결들이 좀 네. 가끔씩 있으니까. 같은 회사 아닌데도. 네. 아마존에서의 그런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자기 개발법이라든가 좀 이런 게 있다면 일하는 법이라든가. 한 가지 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랑 아마존이랑 둘 다 일 잘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 상사를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어퍼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상사를 관리하는 거랑 또 이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윗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랫사람들을 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들 중에서 삼성 선배들 중에서 정말 잘 되시거나 인정받으셨던 분들은 다 양쪽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뭐 부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굳이 본인이 가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데리고 가서 상사들 앞에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사들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본인이 관여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이 친구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상사들도 알아요. 이 매니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아마존의 제 매니저도 그랬고 삼성의 제 첫 상사도 그랬고 그걸 정말 잘했어요. 작가님과 인터뷰하기 전에 이 삼성인 아마존이언데더 이 책을 이제 다 봤거든요. 네네. 다 보고 난 다음에 정한 이 책의 문장은 네가 어디서 근무하든 관심 없어. 결과만 가져온다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네가 정하는 거야. 그냥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 그냥 일의 어쨌든 그 권한과 정권을 그냥 그 개인에게 모두 다 주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 맞습니다. 사실 회사는 결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고 성과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윤창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학생들은 사실 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다 주면 그 과정에 뭐 잘못된 것이 없다면, 왜냐면 특히 한국에서는 가정에 대한 좀 중요도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좋은 결과에는 저는 분명히 좋은 과정 또한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의 일을 좀 성과로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클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문장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 원칙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주변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다고 해서 언트러스트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매니저와의 신뢰관계가 쌓이면은 저게 정말 자유롭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칙에는 딜리버 리저트라고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서로에게 조언하는 방식에 다 이 원칙들이 살짝 묻어 있어요. 그래서 좀 원칙이 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정말 그냥 텍스트만의 원칙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아마존이 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전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아마존에서의 그런 걸 보면서 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한다면 서로의 신뢰도 거기서 좀 만들어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삼성인 아마존이언 대다이 저자 김태강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